12월 19일 장전 시황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오늘 또 인공지능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런 유동성을 좀 추가시켜줄 금리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들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거품론,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좀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락 종목들은 뭐 4.5 대 5.5 정도 비율로 좀 백중세로 마감이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을 좀 제외하고는 3대 지수 모두가 하락이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빅스 지수가 지금 계속 20을 상회를 하고 있죠. 네, 20을 넘어서는 순간 시장에서는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많이 꺾인 것 같고, 자, 오늘도 리치먼드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이 양대 책무 모두 압력 있다, 동시에 완화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명확하게 이런 금리에 대한 발언을 좀 하지 않았고요. 네, 중요한 건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근데 투표권이 있는 이 마이클 바 연준이사가 은행에 대해서 너무 지금 완화하고 있다, 실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금리에 대한 우려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ADP에서 지금 최근 4주간 민간 고용 주당 평균 2,500명이 감소를 했다 하게 되면서 고용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웃긴 거는 지금 미국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빅테크들의 감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원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된다면은 결국 사람보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가지고 고용이 증가할까? 여기에 대한 연준의 고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슈들이 합쳐지면서 여전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무려 51%, 계속 높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계속 우려가 나타나고 있죠. 이게 아까 장중에 막 9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봤는데, 일단은 피어 앤 그리드, 익스트림 피어, 극한의 공포, 말 그대로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네, 완전히 꺾여버리면서 거의 한 자릿수까지 오늘 찍고 올릴 정도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엔비디아 이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거를 좀 뒤돌릴 수 있을 것인지도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뭐 소프트뱅크, 그리고 피터티 계속 이렇게 엔비디아 지분을 다 매각하고 있어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각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보다 미리 정보를 알고 판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좀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매도 리포트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에 대한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는 점도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지수는 의외로 반등이 나왔어요. 의외로 반등이 나왔다는 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동안. 거의 한 2주 동안 반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이런 성장주도 다 반토막 났거든요. 반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S&P 지수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이런 러셀 지수들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란 겁니다. 지금 익스트림 공포 구간인데 고점 대비해가지고 안 떨어졌어, 얼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8%대. 미국도 지금 고점 구간 해가지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10%가 떨어져야지 조정장, 20%가 떨어지면 약세장인데 아직 10%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포가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금리라고 생각되고요. 다시 뭐 AI 거품이고 나발이고 그냥 돈 때려 박으면 올라가요.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큰 악재로 보고 있고, 여기에 뭐 정치적으로 앱스타인 파일이라든가 이런 이슈들도 좀 시장을 같이 흔들고 있는 그런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동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소폭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가장 중요하다. 내일 한국 시간 5시 실적 발표, 20일 7시 컨퍼런스 콜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낭의 현란한 혀드리블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돼요. 사실 테슬라도 그렇고 이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컨퍼런스 실적 발표 위에 나오는 컨퍼런스 콜이 더 중요한 게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제임스낭의 이런 혀드리블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거품들을 좀 리스크가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CDS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대출 너무 많이 받고 이거 혹시 기업 파산하는 거 아니야?
파산하는 거에 대해서 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파산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은 너희가 받지 못한 이런 거 다 우리가 어느 정도 보전해줄게. 그냥 보험형 상품인데 이런 기업들에게 지금 이런 보험형 상품이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런 것도 지금 혹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도 좀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오라클, 그냥 사실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현금이 엄청 많아요. 물론 지금 투자하는 규모가 워낙에 천문학적인 수준이라서 그렇지. 근데 이 오라클이라든가 그 나머지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의 중소형이라긴 그렇지만은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과연 현금을 창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CDS에 대한 부담감도 또 커지고 있는데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은 요건 내용도 오래되었다 나온 지가. 원래는 8월 9월 달 계속 나왔지만은 결국 떨어지니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이 지표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B2 열풍의 예금담보대출도 6조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은행이 이제 예치한 금액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 건데 아니 빚내서 투자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아무튼 넘어가시면 될까 하고,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랑 똑같아요. 제가 11월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 없다. 짤짤이나 치면서 그냥 시장에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가장 안전하다. 이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니까.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비트코인 낙폭이 커지면은 미국 증시 더 큰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뭐 당연하죠. 비트코인이 사실 유동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반응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유동성 결국에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 정도 내용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후보로 이미 아마 케빈 야셀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요. 케빈 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경제통입니다. 경제통. 그리고 지금 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제통인데 굉장히 약간 보수적인 이런 정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금리를 내리겠죠. 또 완벽한 트럼프 사람이라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내년 봄부터 폐알루미늄 수출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캔 재활용 확률이 97%래요. 근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쓰는 거는 사용은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막 담배 꽁초 넣고 약간 재활용은 잘 돼, 회수는 잘 되는데 재활용이 낮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나라는 전량을 전부 다 이제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알루미늄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알루미늄 관련 테마. 왜냐면 알루미늄이 2차 전지에 들어가고 뭐 전 품목에 사실은 구리, 알루미늄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격이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었죠. 지금 사실 뭐 일본 내부에서도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가 너무 좀 공격적인 발언, 대만 관련해서 중국이 사실 대만 관련 발언들 진짜 싫어하는데 대만 관련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막 중국 대사관이 막 다카이치 막 가만 안 두겠다 하고 막 그런 말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러면은 너희한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한령 한 것처럼 그럼 일본 너희한테도 우리나라 관광객 안 보내?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났단 말이지. 일본에 거의 엄청난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게 일본이 대사를 급파를 했거든요. 대사를 급파했는데 와, 이 자세 보세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굳은 표정으로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고, 가나이 국장은 류 국장에게 고개를 숙인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확산해 눈길을 주머니에 손 넣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중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의가 있는 국가잖아요. 옛날부터 나이도 유교 사상이라고 아주 좀 더 넓게 봐서는. 근데 야, 이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머니 딱 손 넣고 표정 보세요, 표정.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이거 영상 떠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뭐 구조 외교하는 거냐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참 재밌어집니다. 다만 어제 이렇게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뭐 노랑풍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적당히 싸우면 좋아요. 우리는 너무 세게 싸우면 또 안 돼. 적당히 싸워서 서로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은 좀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방한 중이죠. 중동 순방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수주를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MOU 말고 진짜 좀 계약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원전 같은 것도.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F4 우리나라 그 부동산 얼마 보유하고 있고 주식 얼마 보유하고 열받아서 올렸잖아요.
네, 징성준 의원도 그렇고. 근데 정보 고위 관계자 2,581명이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서울 쪽에도 그리고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공화국이다.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 고위공직자가 다 부동산 하는데 부동산이 오르겠습니까? 주식이 오르겠습니까? 상식적인 거잖아요. 할 말이 많지만 네, 요새는 네, 조심해야죠.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증거과에서는 반도체, 전력설비, 조선 이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계속 좋기 때문에 뭐 수주를 쌓아놓은 기업들이죠. 네, 수주를 쌓아놓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계속 4분기도 이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세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숫자가 정답이 되는 시장이 와버렸죠.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자, 아무튼 오늘 엔비디아의 이런 이슈가 내일까지 좀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 로스차일드가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또다시 목표가를 하향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 자,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고 오늘 제 생각에는 가장 핫 이슈 종목이 뭐냐? 아이온.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게임을 안 해가지고, 저는 이제 게임 같은 거 신규로 이제 오픈할 때 뭘 보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요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인플루언서들. 4,000명이 시청 중, 1,500명, 2,700명. 이거 제가 아침에 봤는데, 그 새벽에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4시쯤에 보기 때문에. 야,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걸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걸 시청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높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번에는 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영상도 한번 찍어드렸는데 지금 이제 양대마켓 1위라고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삼국한다 한번 끼고 뭐죠? 앱스토어에서는 아무튼 구글이랑 아이온 구글이랑 이제 앱스토어에서 앱스토어에서 이제 막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게 4시 업데이트 돼가지고 또 업데이트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마 투자자들이 NC소프트로 몰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떨어지든 오르질든 모르겠지만은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자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중요하죠. 엔비디아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여러분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보수적으로 하기로 했고 우리 수익주 정보도 다 익절한 다음에 그냥 단타만 소액으로 치고 있고 비중도 안 늘리고 있죠. 근데 그걸 못 참아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린 게 그냥 한번 속는셈 치고 3개월 정도만 한번 진짜 시킨 대로 해봐라. 그러신 분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은 시킨 대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길게 보시면은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을 잘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야간 선물이 조금 반등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앞으로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여러분들.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늦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장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